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그 관계돼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아서 명태균 씨 때문에 개혁신당조차도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또 전망과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장 저렇게 명태균 대표하고 가까운데 김건희 특검법 동의하겠냐. 이제 이런 그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관계, 뭐 위법적인 관계, 특검을 통해서 뭐 자기들까지 처벌 받고 이러는 상황이 생길 이런 행태는 저질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재의결 국면에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뭐 전환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계속 앞으로도 뭐 몇 주,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계속 지속한다고 한다면 그때 국힘의원들 입장이 됐을 때 정권을 좀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초리로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회초리를 때릴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몽둥이라도 하나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죽지 않을 만큼 좀 혼을 내줘야 한다고 친다면 특검법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단이 나올 것이다. 그 국민의힘은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걸로 전망하세요? 이제 좀 윤 대통령을 잘 아는 편에 속하신다면 그가 선택할 뭐 주변에서는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참모들은 뭐 이혼에 준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보수 언론들은 뭐 아크로비스타나 뭐 사가로 가라. 경우에 따라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로 김건희 여사를 보내야 된다. 뭐 별별 조치들이 다 나오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외부 활동을 조금 자제시키겠다. 이 정도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만 했습니다. 딱 그 얘기 외에는 저는 그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 외에는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죠. 의원님 딱 적확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신경 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들어줄 뭐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마포대교까지 저렇게 나타나서 통치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 탄생에 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공동정권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으로서의 어떤 아니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말을 잘 들어서 지금까지 성공하는 길을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그 공동 창업을 했다라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 창업이요. 또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꼼짝을 못하는 이런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은 뭐 다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쯤 뭔가 좀 천공 스님이나 이런 분이 나서서 지금 이런 조치를 안 하면 진짜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해주면 빈말이라도 하나 좀 해주면은 그때는 말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천공 스님이 말씀이죠. 아유 참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대단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새로운 그 민주질서를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하자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이어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다시 무슨 뭐 무속이 나오고 영적 대화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조정이 됐다고 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어제 정말 국감장에서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남은 임기를 다 마친다고 했을 때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는 거냐. 특히나 이제 안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있습니다. 안보 불안 결국은 뭐 지금 뭐 이 상황, 이어야 대치 상황, 또 국민과 정권의 대치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북 관계, 긴장 관계 조성하는 저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미 속는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레기를 일부러 그냥 보내게끔 계속 자극을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무인기, 북한에 그 평양까지 보내서 비라를 뭐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 이게
이 정부가 우리 군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뭔가 관련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했어도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적당한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대북 이슈를 가지고 지난 뭐 보선에서 예. 뭐 좀 승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그거 말고는 현 정부의 수준, 인식 수준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북한이 뭐 ICBM을 발사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최대한 남북관계 긴장을 끌어올려서 경우에 따라서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남북관계 긴장은 조성을 하고 그걸 정치에 이용할 생각까지는 있겠지만 네, 진짜 실제 전쟁, 전투가 빚어지는 상황까지는 뭐 철책선에서 뭐 총격전전 수준이라면 모를까 네, 전투,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는 원치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 게 예,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인데 예, 뭐 그럼 자기네 이래야 할 것들도 많은데 예, 설마 그런 일이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예, 윤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굳이 자기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리고 뭐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까지는 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자제와 함께 그 제2부속실 설치하면 대충 좋아질 거다. 제2부속실 설치만 하면 나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너무 당연한 조치인데도 이 되게 더디고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2부속실 문제는 저걸 만들겠다는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애초에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방에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예, 뭘 활동하는 걸 전제로 그걸 보좌하는 조직을 만듭니까? 예. 그것은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은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아하. 그런 상황으로 예. 안방에 조용히 있는 것이 예, 정권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길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감 저것은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추천권자를 네, 국회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권자 누가 책임지는 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 그러네. 300명의 의원인지 불분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은 뭐 추천해도 방통위원처럼 임명을 안 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법 개정을 안을 내놨습니다. 추천의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해놓고 아, 예, 그다음에 며칠 안에 예, 추천해야 할 의무를 두고 날짜 특정을 예, 하고 그러면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은 임명.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예.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되는 걸로 예.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예. 절차상 그게 그 컨베이어 시스템 그 네, 굴러가듯이 네, 네. 될 수밖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법이 이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 감찰관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왜 예, 이제 와서 특감 얘기를 을 하는가? 내놨을까?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텐데 예, 차마 특검법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니까 네, 결국은 그 특감법으로 적당하게 좀 뭔가 타협을 하고 넘어가려는 뭐 정치적 어떤 뭐 타협의 뭐 좀 회색적인 주장이 아닐까 그 예.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국민들은 이 답답한 속내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고 좀 정상적으로 물가며 경제며 외교안보며 문화며 뭐 사회정책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좀 시대착오적인 논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맡겨진다는 것에 대해선 진짜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국감이 대체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특검 정국이 다시 또 오는 것이죠. 예.
검찰이 나서서 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뭘 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네. 나서는 그런 예. 꿈 같은 일이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없다.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저런 그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여당 대표마저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거부권도 필요 없이 네. 아마 특검이 도입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굳이 또 그것을 화답을 네. 대통령 면담을 네. 앞둔 상태에서 3시간 그걸 만에 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견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의도가 뭐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쉽게 응하는 의도가 뭐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 뭐 법안들, 제도들, 예산들 이게 조금 좀 좋은 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고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이제 서울 예. 고지법 예. 수원 고지법입니다. 아이고, 예. 예. 오늘도 국감 바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